네, 이번에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법대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의 네. 법률 상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네, 함께합니다. 유재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면서 한 번도 네.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적절히 대응만 하신다면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법적 조언을 해드리는 유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따뜻한 조언이라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먼저 만나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내내 줄어들던 이혼이 다시 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이혼 건수는 22,734건으로 작년 1분기 대비 362건 늘어나 1.6%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을 결정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완화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결심한 이혼. 하지만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셨나요? 오늘 법대로에서 따뜻한 법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이 다시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름다운 이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나마 덜 아름다운 게 그나마 그 협의 이혼이고요. 거기서 더 가버리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을 경우에 이혼 소송, 즉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재판상 이혼이라 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 사유가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그 이혼하는 그 쌍방은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는 6가지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 사유가 이 6가지 중에 어디에 이제 해당이 되느냐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처음 말씀하셨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있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짐작하는 그런 사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것은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 위반된 것을 말하는데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네. 흔히 요즘에는 또 뭐 메신저를 오랫동안 주고받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어떤 때는 또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아요. 오랜 기간 또 그런 경우들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혼 사유 합당한다 이런 경우들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이혼 사유를 조금 다시 한번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죠.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리고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거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매우 가혹한 행위가 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초반에 그 6가지 이혼 사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만 더 짚고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 사유가 6가지 6가지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게 뭐가 될까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은 그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되고 또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보시면은요. 판례를 좀 봤더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정신병 애매한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정신 질환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불치의 정신병은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지만요.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고요. 일반적인 우울증 이거 가지고 이제 이혼 사유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생활을 내팽개쳐서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요. 단순히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종교가 달라서 이제 괴롭다는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네. 또한 성교 거부나 알코올 중독, 의부증, 의처증 등은 이혼 사유가 되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성격 차이는 그 네.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상대방은 아침에 너무너무 늦게 일어난다. 그런 차이로는 이혼을 할 수는 없으나 네. 근데 그걸로 벌어지는 이제 다른 심각한 일들이 있을 때 네, 이제 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네. 법적인 이혼 네. 사유에서 이제 성격 차이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반인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이유를 좀 따져보면 이혼 사유 중에 1, 2위 안에 드는 게 성격 성격 차이죠. 차이잖아요. 그냥 네. 다 성격 차이 아니에요. 네. 네, 성격 차이라는 말을 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성격 차이라는 말은 2010년대에 등장해서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이혼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혼 사유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성의 네. 입장에서는요. 여성의 먼저?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 대우, 폭력과 같은 남편의 부당 대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격 차이를 포함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내의 가출, 아내의 부당한 대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네. 주목해서 볼 만한 점은 네, 이 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세부 내역을 보니까 네. 경제 갈등이나 빚이라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를 좀 겪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혼인의 위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그 재산, 그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혼 후에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다 보니까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의 핵심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몸만 나가라 이런 말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싸울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네. 법적으로는 당신이 잘못했으니 그냥 몸만 가시고 근데 재산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드라마에서는 있는 법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재산 분할 대상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네. 재산에도 종류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도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되지 않는 재산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협력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가사 노동을 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평소에 아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선 특유 재산이 그렇습니다. 특유 재산이라는 것은 혼인 전부터 당사자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지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자기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타방 그 배우자가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가사 노동과 같은 어떤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 연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퇴직금이나 연금, 내가 직장을 다녀서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향후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에는 수령일이나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빚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채무 같은 경우에. 네, 채무는 안 떠맡고 싶은데. 네, 다행히 채무는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하는 데 수반된 채무라면 이 채무도 분할해서 가져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일방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분할해서 가져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 이제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다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다 찾아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추가로 재산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재산 분할 재판 당시에 한 번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심리한 바가 없는 재산이 이 재판 확정 후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별거 전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유형 무형의 자원의 기초에서 이 별거 후에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도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혼 소송 준비한 분들은 이제 재산 분할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재산 분할에 대응하는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산 분할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금, 예금, 적금, 네. 뭐 암호화폐, 주식, 퇴직금, 연금, 보험금 같이 상대방이 숨길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찾아내야 하는데요. 네. 이런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 등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재산 조회 신청은 당사자의 협조 없이 금융기관 같은 곳에 가정법원이 직접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네. 명시 신청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닌 거죠. 본인이 네. 하는 거죠. 네. 본인이 직접 네.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네. 이때 거부하거나 거짓된 목록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음. 부과하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조회 신청은 법원이 직접 이 사람 재산 얼마 네. 있는지 네. 알아보는 단계. 네. 네. 그리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할 수 네. 있습니다. 아, 서로 네. 네, 양측이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충분히 좀 이해했고 네. 이제 네. 자녀 문제도 좀 복잡해지잖아요. 아,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양육권이죠. 아이 네.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혼 상담을 할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 차이인데요. 양육권은 부모가 자신의 보호하에 자녀를 두고 교육하고 양육할 권리를 말하고요.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친권이 양육권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할 때 법원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일 텐데요. 네. 법원에서는 자녀의 행복과 성장에 누가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건데요. 이때 고려 요소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양육 의지, 자녀와의 친밀도, 네.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녀의 의사 이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네. 아이가 어리다면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 양육자가 중요하고요. 아이가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면 아이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혼 소송에 관한 핵심 대목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네. 그럼 이혼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시작부터 끝까지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재판상 이혼 과정은 소장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먼저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상담해 주장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되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정기일을 지정해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는데요. 이혼 소송은 조정 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 기일에 양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서명과 증거들이 제출돼 구체적인 공방에 들어가고 각자의 주장을 법원에 입증해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모든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OX로 풀어보는 질문과 대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내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X입니다. 안 내도 되는군요. 네. 네. 분할하여 받은 재산은 각자가 부부가 혼인 네. 중에 이룩한 재산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다만 부동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대상은 되게 됩니다. 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이니까요. 그렇죠. 네. 저희가 큰 질문 딱 두 가지 준비해 마지막 질문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혼인 신고 안 하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로 사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한지 OX로 말한다면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 중에 부부 쌍방이 공동으로 재산을 이룩하고 함께 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네. 사실혼 관계도 일반 신고된 부부와 동급으로 본다 이런 말씀. 그렇군요. 오늘 좀 이혼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도 쭉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니까요.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변호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워싱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배우자의 사망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혼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은 우리에게, 당사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이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는 것은 이혼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 세상에는 본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시거나 위축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혹시 미성년 자녀가 계시다면 부부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절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를 상의할 정도의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소송 중에도 내 아이의 아빠, 내 아이의 엄마를 존중하시는 태도를 가지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법대로의 유지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